이번 특종은 누군가의 마음을 구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2017년 11월 26일 미국 조지아주 홀든의 가족들은 홀든의 7번째 생일을 맞아 반 친구들을 생일 파티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파티에 참석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홀든이 자폐증을 앓고 있어서 쉽게 다가오는 친구가 없었던 겁니다. 이 외로운 생일 파티가 시작되려던 순간 갑자기 홀든의 아버지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에게 아들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달라고 SOS를 요청한 건데요. 이 간절한 부탁에 바로 Sure, why not? 외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아주 웨어 카운티의 소방관들이었죠. 소방관들 천사들인가 나. 참 소방관님들은 대단해요. 정말 영웅이 될 네. 수밖에 없어요. 홀든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7살 홀든의 꿈이 바로 소방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더 기적 같은 서프라이즈한 일이 일어났는데 무전으로 이 홀든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뭐 응급구조대원 그리고 경찰관까지 홀든의 생일 파티에 총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어벤져스급의 멤버들이 이날 하루 세상을 구하는 대신 7살 소년에게 소방대원 배지 그리고 모자까지 홀든에게 안겨줬다고 합니다. 저기 쏘고 있어요 지금. 내 꿈이니까. 해보게 해줬나 보다. 네. 정말 천사들이다. 아이고, 진짜. 제가 특종 발표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사진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심쿵하실 준비하시고요. 사진 공개합니다. 아이고야, 발레판이 또. 멋지죠? 모델이에요, 모델? 뭐야, 몸이.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바디라인을 자랑하는 이 남자들의 정체는요. 바로 화재 현장에 어김없이 달려와 생명을 구하는 대한민국 소방관들입니다. 야 365일 24시간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이분들이요.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거침없이 옷을 벗는다고 하는데요. 방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네. 몸짱 소방관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도 생겼구나. 네, 너무 멋있으시죠? 네. 이 따뜻한 나눔의 시작이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소방관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시작한 서울시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 근데 이 대회에 참가한 이 13명의 소방대원들이 자신들이 직접 모델이 되어서 제작한 달력으로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화상 환자들을 돕자는 거였죠. 멋지네. 아무래도 뭐 처음에는 휴일을 반납해서 촬영을 하시고 안 그래도 휴일도 부족하신데 그러게요.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이들의 멋진 선행이 점점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판매 수익금으로 모인 돈이 무려 2억 4천만 원. 많이 모였네. 네, 이 수익금이 중증 화상 환자 55명을 돕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네. 차라리 그 수익금으로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하는 이런 걱정, 우려의 말들이 있었대요, 시민들로부터. 그렇지만 작은 능력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전국의 수많은 소방관들이 서로서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9일 경상남도 창원 110번 시내버스 임채규 기사님은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20여 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승객들의 늦은 퇴근길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무슨 일인지 임채규 기사님은 정류장에 있는 승객들을 보고도 버스를 멈추지 않았고요. 아예 버스 노선까지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임채규 기사님이 버스 노선을 이탈한 지 약 10분이 지나서 도착한 곳은요.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황급하게 병원으로 향한 이유. 쓰러지신 거구나. 어머머머. 반쯤 의식을 잃은 채 몸을 뒤틀던 청년. 어머머. 너무 놀라서 승객들은 이 남성을 에워쌌고요. 임채규 기사님도 버스를 갓길에 세운 뒤에 황급히 119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한 승객은 다급히 119 기다리지 말고 직접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빨리요. 정말 1분 1초가 급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승객들의 동의를 얻은 임채규 기사님은 정류장 10개를 그냥 지나친 채 인근 병원으로 급히 방향을 바꿨던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남성 승객 2명은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요. 선생님, 좀 교육이 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 당황만 하면 안 되거든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에 쓰러진 청년은 의식을 되찾았고요. 병원에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죠. 아, 몰랐네, 저런 게 있었는지. 자, 그런데 그 뒤에 가슴이 더 훈훈했던 일은요. 승객들을 다시 한 분 한 분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환자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저희는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 됩니다. 걱정 마세요. 하고 다 호련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임채규 씨를 비롯한 20여 명의 승객들이 내일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작은 기적.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네. 황무지에 기적을 심은 남자들, 아마존의 눈물을 닦아준 문화 대통령. 이번에 일어난 기적은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잘 보시죠? 뭐야?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 같은데? 황무지였는데. 그죠? 비포 애프터 아닙니까? 비포 애프터 정답입니다. 어. 저게 같은 장소입니다, 지금. 완전 다른 것 근데 같은데. 진짜 많이 그렇죠. 변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황무지였던 이곳을 숲으로 탈바꿈시킨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2사람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상 그 이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을 만들어낸 2사람이요. 장애인이라는 사실인데요. 양팔이 없는 지체장애인 자원치 씨와 시각장애를 가진 자하이샤 씨가 힘을 합쳐서 무려 15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대단하다. 대박이다. 15년 만에? 이렇게 자원치 씨가 나무를 심을 장소를 정하면요. 자하이샤 씨가 땅을 파고 묘목을 심는 건데요. 세상에. 말 그대로 서로의 눈과 팔이 돼주면서 이뤄낸 기적인 거죠. 총 3만 제곱미터 크기로 약 5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요. 2명이? 그렇죠. 2명.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황무지 개간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이들 앞에 닥친 첫 번째 시련은 묘목을 살 돈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2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심기로 합니다. 아, 그게 어머, 가능해요? 어머, 어머. 세상에. 이렇게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야 겨우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꺾을 수 있었는데요. 마침내 1년 동안 약 800그루의 나무를 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800그루 가운데 살아남은 나무는 단 2그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가지를 심었으니. 하지만 2사람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동이가 달린 막대를 턱과 어깨에 끼고서요. 그렇게 매일매일 나무를 심고 또 심었는데요. 그리고 15년이 지나자 황무지였던 강둑이 이렇게 새파란 초원지대로 변하게 된 겁니다. 생활보조금과 장애인 수당 약 36만 원이 1년 수입의 전부지만 숱한 고난과 실패를 딛고 만들어낸 숲이기에 나무를 절대 베어다 팔지 않는다는데요. 이제는 또 다른 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황무지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을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물도 맑고 해안도 아름다운 이곳. 관광지 같은데요? 예, 깨끗하네요. 그런데요, 고작 불과 2년 전 이런 상태였다면 믿겨지십니까? 저건 너무 다른데? 아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차원이 다른데요? 벌써 놀라신 건가요? 와. 뭄바이 고등법원 변호사 아프로즈 샤는요, 베르소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베르소바 해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해안에 쌓인 쓰레기 장벽이 여성의 평균 키를 훌쩍 뛰어넘는 약 168cm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이때 청년 아프로즈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뒀다가는 플라스틱에 누군가 익사할 수도 있겠어. 그래서 2015년 10월 주말을 반납하고 혼자 쓰레기를 줍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쓰레기 해변을 혼자서 아무리 백날 치워봤자 역부족인 건 당연지사겠죠. 그래서 SNS 짹짹이에 SOS 요청을 했습니다. 이 한 청년의 기특한 생각과 용기에 베르소바 거주자 봉사단을 조직해 본격적인 청소에 나섰습니다. 무려 100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이 해변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약 21개월에 걸친 청소 작업이 끝난 게 올해 여름. 2.5km에 달하는 쓰레기 해변은요, 그동안 숨겨뒀던 금빛 모래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이 해변의 기적은요,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와 관심이 모아져서 유엔에서는 아프로즈의 해안 정화 활동을 세계 최대 해변 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또 미셸 오바마 등과 함께 2017년 세계 혁신 공원 대회상에 사회 봉사 부분 수여자가 되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그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기적 19, 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일명 자전거 타는 총리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마르크 루이터가요, 지난 2016년 12월 매니큐어 바르는 총리로 또 한 번 화제에 올랐습니다. 저기 손톱에 파란 매니큐어 보이시죠? 저 매니큐어를 바르고 인증샷을 찍은 건데요.
그런데 이 매니큐어에 빠진 건 마르크 리터 총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탑 클래스 DJ인 아민 반 뷰렌, EDM의 슈퍼스타 하드웰, 네덜란드 윈드서핑 금메달리스트인 도리안 반 리셀버지까지 셀럽들 사이에서는 이 매니큐어 인증샷 열풍이 불었는데요. 분위기 좋네요. 기사 네. 분위기 좋아요. 그 이후에서는 아니 뭐 정치가부터 세계 유명 셀럽까지 다 나옵니다. 네, 저 셀럽들이 모두가 참여한 이 사연에는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사는 6살 소년 테인. 안타깝게도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이 소년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이 아닌 다른 아픈 친구들을 돕고 싶다는 거였죠. 여기다. 그러나 테인에게는 소원을 이룰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마지막 꿈을 포기할 수 없던 소년은 아빠와 이런저런 방법을 고민한 끝에 손님한테 매니큐어를 발라주고 1유로 1,300원 이상을 기부해달라는 일명 네일아트 기부를 생각해냈고요. 이 기부 방법을 라디오에서 홍보를 한 거죠. 그리고 라디오를 들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네일아트 기부를 시작한 건데요. 이 아름다운 기부가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SNS도 적극 활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간 락안이 테인의 방송 출연 4일 만에 약 2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1억 원 이상의 모금액을 달성했고요. 이 모금액은 테인의 소원대로 폐렴 아동들을 돕는 데 쓰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모두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 이 천사 소년이 2017년 7월 7일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겁니다. 얼마 안 됐네.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나보다는 남을 돕고 싶어 했던 이 6살 소년은 누구보다 저 하늘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11살 시한부 소년의 마지막 샌드위치. 2008년 11월 백혈병을 앓던 11살 소년 브랜든 포스터.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고작 2주일 뿐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소년의 마지막 소원은 엄마, 저 샌드위치를 만들고 싶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11살 소년의 두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노숙자분들에게 나눠줄 샌드위치를 만들자고 부탁한 거였습니다. 결국 천사 같은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엄마와 또 이 소식을 들은 이웃들은 함께 힘을 모아 무려 200인분의 샌드위치를 만들었고요. 이 샌드위치는 시애틀 다운타운 노숙자분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자, 그런데 브랜든의 사연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하나 둘씩 마음을 모으기 시작한 건데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TV 방송국에선 노숙자들에게 나눠줄 식량을 모았고요. 또 수많은 격려 메시지와 함께 무려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00만 원 이상의 성금까지 모아줬습니다.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브랜든이 만든 기적이네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은 침대에 누워서 겨우 몸을 지탱하던 브랜든이 설마.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된 겁니다. 이거 정말 기적인데? 자,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브랜든 화이팅! 이 소년 덕분에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라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2008년 11월 21일 사진작가가 꿈이었던 11살 소년 브랜든은요. I had a great time. And until it's time, my time has come. I'm gonna keep having a good time. 라는 마지막 인터뷰를 남긴 채 어머니의 품에 안겨 천사가 되어 하늘로 떠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천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네요. 야, 세계를 감동시킨 소년의 버킷리스트. 지난 2014년 영국에서는요, 10대 암 환자들을 위해서 약 55억 원 상당의 모금액이 모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이런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실천한 소년이 당시 19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었다는 건데요. My name is Stephen. 비록 19살밖에 되지 않은 서튼이 무려 50억 원이 넘는 모금액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버킷리스트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록 안에는 뭐 스카이다이빙 해보기, 자기보다 큰 코끼리를 안아보기 같은 귀여운 소원들도 있었는데요.
이것들보다 스티븐 서튼이 가장 이루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1위가 있었겠죠. 바로 10대 암 환자를 위한 100만 파운드, 즉 17억 원을 모으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던 스티븐 서튼이 안타깝게도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마와 꿋꿋이 싸우는 모습과 함께 10대 암 환자를 위한 기부 활동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튼은 환한 미소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사진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용기를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사진을 올릴 수 없게 되고 마는데요. 2014년 5월 14일 하늘나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았지만 늘 긍정적이었던 스티븐 서튼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암은 별로지만 삶은 멋집니다. 비록 그는 떠나고 없지만 그가 남긴 희망과 기적은 지금도 10대 암 환자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암은 별로지만 삶은 멋지다라는 말이 너무 멋있는 너무 말이다. 멋지고 그리고 저 사진이 있잖아요. 정말 기분 좋아 보이는 그런 미소를 잃지 않았다는 게 이 기적이 이뤄진 비결이 아닐까. 골창부터. 불과 6개월 전 미 전역의 언론과 SNS를 폭풍 도배하며 화제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스트 베어라고 불리는 곰인형인데요. 저 평범해 보이는 곰인형, 그 사연의 시작은 2017년 6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한 중고 마켓에서였습니다. 엄마, 저거 샀을 상진이는요, 저 곰인형이 찾고 싶어요. 부인 앞이라고 열심히 하네요. 아유. 그녀는 그곳에서 딸이 갖고 싶어하는 곰인형을 구입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인형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뭐야? 무서운데? 그 녹음해서 보내는 그 인형 뭐 그런 건가요? 메시지가 들어있는 인형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아마야의 가족은요, SNS에 곰인형의 사진과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로스트 베어의 기적은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까? 찾기 힘들 텐데. 자, 믿기 어렵지만은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페이지 홀긴 씨는 자신의 오빠가 딸에게 보낸 선물이었다고 밝혔는데요. 8년 전 군인이었던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가게 됐고요. 하나뿐인 딸을 너무나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그러던 중 우연히 구한 곰인형에 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녹음해서 선물을 했던 거죠. 자, 오랜 기다림 끝에 그는 드디어 군 복무를 마치고 가족들에게 돌아왔지만 전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데요.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만다 필드 씨는 그 아이가 아빠의 소중한 메시지를 꼭 다시 듣길 바란다라고 말했고요. 당시 8살에 불과했던 이 소녀는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만에 아빠의 마지막 선물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